KF-21 랜딩 기어 탄소 섬유 개발. 미국 한국공군 기술력 상상 이상 KF-21 6세대 스텔스 신기술 통과. KF-X 주요 부품의 사용 재질은 개발 초기부터 성능과 비용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동체는 TI-6L-4V 타이타늄 합금과 알루미늄 2024T3, 2124T851, 7050T, 7451, 탄소 섬유 복합재 등 다양한 금속 및 비금속 복합재로 구성되며 일부 제작 공정에는 분말 소결 방식의 금속 3D 프린팅 기술과 확산 접합 기술이 적용될 예정이다. 기체는 모듈식 설계 개념을 적용한 세밈 오노코크 형식이다. 동체 주익 및 미익으로 구성되고 동체는 세 부분, 즉 전방동체, 중앙동체 및 후방동체로 구성된다. 단자와 복자 형상에 따라 두 가지의 구조 배치가 있으며 두 형상 간 기체 구조는 최대한 많은 공용성을 갖도록 설계된다. 제 시점에서는 주익과 미익, 후방동체 스킨의 복합재가 적용되지만 향후 복합재료 적용을 확대하고 주요 구조물의 복합재를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선행기술형 구시험을 통해 대형 복합재 스킨의 아프피공법을 적용하여 복합재 구조물을 제작 조립하며 하이브리드, 복합재 플러스 금속재, 구조물의 제작 방법을 검증하였다. 상대적으로 기술적 위험도가 큰 하이브리드 구조물이 적용되는 주익 박스를 설계해서 제작 시험까지 사전 수행하였으며 체결부에 대한 밀봉 상태를 에어 릭 테스트로 검증할 수 있었고 복합재와 금속재의 하이브리드 체결로 인해 발생하는 열 팽창 차이에 의한 열 하중 데이터 및 구조 정적 시험으로 주익 동체 일체형 설계 개념의 해석 방법 적절성을 확인하였다. 선행기술형 구시험은 2016년 6월부터 시작하여 2018년 6월까지 진행되었고 상세 설계 및 시제작 시 설계 개념을 사전에 검토 및 보완함으로써 구조 개발의 신뢰성을 증대시켰다. 국내에서 개발되는 대부분의 복합재 부품은 프리프레그 기반의 오토클레이브 공정으로 개발되어 왔으며 KF-X의 복합재 스킨도 복합재를 성형하는 오토클레이브 공정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높은 공정 단가 때문에 공정 단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5월 공정을 적용한 항공기 부품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KF-X는 5월 공정 중 대표적인 공정인 리공정과 RFE 공정을 이용하여 항공기 착륙장치 도어를 제작하는 저비용 고성능 복합재 부품 제조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복합재 금속재 구조물 내부에는 앞전 센서를 설치해 구조물 내에서 발생한 손상의 크기와 위치 정보를 간편하게 파악할 수 있는 손상 탐지 및 가시화 기술을 적용하여 검사 시간과 운용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개발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최적 예방정비 주기 분석 소프트웨어를 통해 항공기 예방정비 항목과 주기를 도출하는 등 전투기의 정비성과 가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최신 기술들도 함께 개발되고 있다. KF-X의 주의 미익에는 레미, 동체 내부 덕트와 플랩에는 레스가 적용되며 적 전투기로부터 날아온 레이더 전파가 안테나에 반사되어 돌아가는 현상을 막기 위해 주파수 선택적 투과 복합재 레이돔이 적용된다. 기존 도료형 스텔스 소재의 경우 낮은 전투기 동체와의 결합력에 따른 계면 박리 문제로 스텔스 성능이 저하되거나 상실되는 문제가 심각했다. 도료 형태였기 때문에 초음속 환경에서 운용 시 낮은 내열성으로 전파업 수도료의 열변형 등으로 인한 성능 저하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전파업 수도료 적용을 위한 도장 시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균일한 도포가 어려워 일정한 성능을 유지하기 까다롭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는 운영 유지 비용이 높아지는 원인으로 꼽혔다.
KFS에 적용되는 적층형 전파흡수 소재는 필름 프리프레그형 램으로 일체형 램 기술은 필름 프리프레그형 램을 탄소섬유 복합재에 경화시키는 것이다. 이는 F-35에 적용된 것으로 알려진 파이버 매트과 유사한 것으로 종래의 NI 코팅 탄소 섬유를 대신해 세계 최초로 개발한 폐익의 자성금속 코팅 기술이 적용되어 저가이면서도 높은 전자파 흡수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했다. 동체 소재, 탄소 섬유 복합재, 동일한 수질을 적용하여 종래의 도료 페이스트 형태의 램보다 우수한 내구성을 확보하였고 40MPa 이상의 우수한 계면 강도를 확보함에 따라 방리 문제를 해결하였다. 이와 더불어 실런트 형태의 램을 개발하여 전투기 운용간에 발생하는 소재의 손상 또는 열 변형 등에 의한 성능 저하를 유지 보수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다. 또한 램과 RRS, 항공기 구조물 간의 전자기적 불연 속면이 발생하는데 이로 인해 RCS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전자기적 과도부에 적용하는 머티리얼 트랜지션 물질을 개발하고 있다. 젤렌스키 가난한부. 돈 때문에 러시아 파병. 한 군사원조는 제한적.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1일 현지 시간 빈곤한 북한은 돈 때문에 인민을 최선으로 내몰 것이다 라고 비판했다. 유엔과 오보즈레바텔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군 참전 관련 질문에 가난한 북한은 돈 때문에 러시아를 지지한다고 확신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임시로 정념한 영토에 북한 장교와 기술 인력이 주둔하는 것을 확인했다. 병력 배치를 준비하기 위해 파견된 선발대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러나 던어 장벽은 심각한 어려움이라며 병력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명령하겠느냐고 지적했다. 한국과의 상호작용의 변화는 없느냐는 질문에는 일상적 소통과 지지가 유지되고 있다면서도 한국은 군사원조 제공에 제한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한국은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며 확실히 도움을 주고 있으나 어떤 면에서는 제한적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이 우크라이나가 지속 요청해온 155mm 포탄 등 살상무기 지원에는 아직 소극적임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파병에 대응해 우크라이나에 단계적 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2일 앞으로 단계별 시나리오를 보면서 방어용 무기 지원도 고려할 수 있고 그 한도가 지나치다 싶으면 마지막에 공격용 무기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방어용 무기를 지원 대상으로 우선 고려하겠지만 사태 추이에 따라 공격용 무기까지 지원 리스트에 오를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차원의 군수 물자를 제공했고 미국의 155mm 포탄을 수출하는 방식으로 우크라이나를 우회 지원했다. 하지만 북한의 파병이라는 급변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기존 방침을 바꿨다. 방어용 무기로는 우크라이나의 요긴할 방공 자산에 해당하는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이 지원 가능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우크라이나는 한국의 방공체계 지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천궁은 주로 전투기를 요격하는 천궁과 탄도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는 천궁가 있다. 천궁은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 등도 도입을 결정해 물량이 부족한 까닭에 방공체계 지원이 결정된다면 천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공격용 무기로는 155mm 포탄이 유력한 지원 대상으로 꼽힌다. 소모전 양상으로 전개되는 전황 특성상 포병 전력이 우크라이나에 절실하며 155mm 포탄은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 국가 무기체계와도 호환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제공 방식은 미국 수출 등 우회적 경로가 될 가능성이 크지만
러시아와 북한의 결탁이 더욱 노골화 한다면 우크라이나로의 직접 지원도 그려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55mm 포탄을 사용하는 국산 K9 자주포가 우크라이나로 건너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K9과 함께 한국 재래식 무기체계의 대표 주자인 K2 전차 또한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무기다. 정부는 무기 지원과 별도로 전장에 파병된 북한군 전력을 탐색하기 위해 현지에 모니터링단을 파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북한이 러시아를 위해 파병한 특수부대의 전술과 전투력 등을 모니터링하는 요원을 우크라이나에 파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북한군 모니터링단은 적 전술을 연구하는 군인, 군무원 등 군사요원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아울러 전장에 투입된 북한군이 포로로 잡히거나 탈출하게 되면 이들을 신문할 수 있는 요원도 모니터링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주로 정보사령부 등 정보 분야에서 북한 관련 업무에 종사해온 인원들이 우선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또 방첩사령부와 같이 북한군 인원으로부터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요원, 나아가 북한군 전술 전략을 분석할 작전 분야, 인원의 파견 가능성이 거론된다. 군은 하마스의 기습을 받은 이스라엘에도 모니터링단과 유사한 형태로 이미 소수 인원을 파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하마스의 기습 상황에 대응했던 이스라엘군의 대비 태세와 대처 방안, 하마스가 사용했다고 알려진 북한제, 무기들의 특성과 성능 등을 파악하는 데 주력했다고 알려졌다. 북한은 우리의 특수전사령부, 특전사와 유사한 최정예 특수부대인 11군단, 폭풍군단, 병력 1만 2천여 명을 우크라전에 파병할 것으로 전해졌다. 유사시 후방 침투 임무를 수행하는 폭풍군단의 작전 및 전술을 연구하면 우리 군이 방어 전술을 세우는 데 유용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